저도 소문을 많이 듣고 왔거든요. 수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픈 고통이 없으니까 수술할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나이는 75세요.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인공관절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연골 주사 맞으러 정형외과를 갔었어요. 선생님이 물이 찼다고 그러셔서 그때는 아픈 적은 없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 후에 무릎이 무겁더라고요. 그때는 걸음을 잘 못 걷게 했었어요. 나중에는 한 3개월째 됐을 때는 걷지를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요. 디디면은 뭐 송곳으로 이렇게 딱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었어요. 그래서 물을 뺐어요. 빼고 연골주사를 맞고, 근데 조금 있으니 또다시 물이 찼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정형외과를 가서 초음파를 했더니 무릎이 연골이 찢어졌다고. 대학병원에다가 예약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인이 더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잘하는 데더라. 그래서 추천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신뢰가 갔어요. 송명근 원장님을 뵙고요. 설명을 듣고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서 그 자리에서 결정했어요. 수술 결정을. 그래가지고 세월대학병원 그런 거 다 취소하고 수술하게 됐어요. 인공관절을 넣었고요. 수술 과정에서는 별로 아픈 걸 통증을 못 느꼈는데 나중에 이제 재활 치료하면서 좀 아팠어요. 부은 상태에서 재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이 좀 있었어요. 아픈 고통이. 한 2주쯤 돼서는 자연적으로 140도로 꺾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명근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어떤 때는 아픈 고통도 잊었어요. 수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소문을 많이 듣고 왔거든요. 여러분한테 수술을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픈 고통이 없으니까 수술할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추천하고 싶어요. 다른 친구분이 조금 이따 수술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추천하고 싶어요. 이 병원에. 특히 정명근 원장님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정명근 원장님 너무 고맙고요. 그동안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서울병원 정명근 원장입니다. 우선 이 무릎에 시행하는 가장 크고 힘든 수술 중에 하나인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잘 시행을 받고 이제 수술 후에 통증도 심하셨을 텐데 재활이나 이런 과정을 꿋꿋하고 씩씩하게 견뎌내신 환자분께 먼저 참 감사하고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 모두 이 환자분께 오히려 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환자분은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 환자분입니다. 수술을 하고 며칠 후에 이제 재활 과정에 있는 환자분이었는데, 아침에 환자분께 이제 회진을 돌면서 환자분을 찾아뵙는데 그날따라 이제 환자분이 좀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아침에 좀 울상이셨고 실제로 이렇게 눈물까지도 좀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놀란 마음에 환자분이 혹시라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너무 아파서 그러시는 게 아닌지, 혹은 재활 과정이 좀 너무 힘드셔서 그런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되어서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환자분께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여쭤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환자분은 수술이나 어떤 재활 과정의 힘듦이 아니라 환자분 개인적인 일로 이제 심적으로 좀 힘드셔서 이렇게 아침부터 좀 슬픈 그런 기분이 들으셨었다고 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환자분께 어떻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좀 힘들어서, 그래도 이제 말이라도 환자분께 좀 힘내시라, 그리고 열심히 재활을 하고 기분도 이제 좋아지실 거라고 이제 말이라도 좀 몇 마디 드렸는데 그 말이 응원이 되었는지
곧 기운을 차리셔서 재활에 다시 잘 복귀를 하시고 이제 끝까지 치료를 잘 마치셨던 기억이 있어서 기억에 남는 환자분입니다. 수개월 전부터 지속되는 좌측 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을 하신 분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주사도 맞고 무릎에 차는 물도 빼고 약도 드시고 이런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을 하셨는데 좀 걷기 힘들 정도로 무릎에 통증이 심해서 저희 더서울병원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 그리고 치료를 시행을 하셨는데도 통증이 좀 계속 지속돼서 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와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환자분 무릎 상태를 확인을 했고 이 검사를 통해서 나온 환자의 진단명은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관절염 중에도 관절염 단계 기수인 3기에서 4기, 즉 말기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생기는 노화, 그리고 이 노화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 우리 몸에 있는 어느 관절에서도 생길 수 있고, 특히 무릎 관절은 이 퇴행성 관절염이 매우 호발을 잘 하는 부위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퇴행, 즉 노화로 인한 관절의 변화. 환자분이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관절을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관절 안쪽에 있는 무릎 관절을 지지하는 어떤 관절 연골이라던가 반월성 연골판과 같은 조직이 얇아지거나 찢어지면서 이 관절의 노화 반응을 겪게 되는데, 이로 인한 염증 반응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는 나이가 그렇게 좀 많지 않으시더라도 무릎을 많이 쓰는 일이나 어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관절의 노화가 좀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관절염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젊으셨을 때 다치셨거나 혹은 수술에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로 인한 2차성 관절염도 생길 수 있어서, 이러한 분들은 1차적으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게 2차성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릎 관절을 사용할 때, 즉 걸어 다닐 때나 혹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발생하는 어떤 시큰거림이나 혹은 통증, 그리고 무릎이 붓는다던가 혹은 열감과 같은 기본적인 염증 반응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증상이 좀 지속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릎에서 뚝뚝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무릎 관절의 염증 반응이 만성화되면서 무릎 내부에 물이 생성되어서 물이 차기도 합니다. 관절염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 관절 내에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이 많이 훼손이 되면서 뼈와 뼈가 부딪히는 지경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 이때 뼈의 괴사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환자분이 제대로 서 있거나 걷기도 좀 어렵고, 무릎을 구부렸다가 펼 때 통증이 많이 느껴져서 완전히 펴거나 완전히 굽히기가 어려운 이 운동 각도의 제한까지도 올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다른 정형외과적 질환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초기이고 심하지 않을 때에는 기본적인 항염증 치료인 소염 진통제와 같은 경구 약물 치료나 혹은 기본적인 물리치료, 또 바르거나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인 파스를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잡히지 않는 심한 정도의 통증, 혹은 관절염의 유병 기간이 좀 길어서 환자분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거나 검사상에서 관절염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을 하신 분들은 염증 반응을 좀 깊이, 좀 빠르게 잡기 위해서 무릎 안쪽에 직접 약을 투여하는 관절강내 연골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물리치료와 같은 기본 치료를 충분히 시행을 하는데도 단기간에 통증이 재발을 해서 환자분이 무릎을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어떤 생활상의 문제가 있는 정도의 분들은 수술적 치료인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절의 노화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관절의 노화를 100%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절의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다방면으로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생활습관의 교정입니다.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인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2차적으로 무릎에 있는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평소에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일이나 운동을 과도하게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러한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교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절에 투여하는 연골 주사 치료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주사 성분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의 주사인데, 이 히알루론산 성분은 관절 강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관절액 중에 하나로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 작용, 그리고 이게 물리적으로 관절 내로 들어가면서 관절 사이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물리적인 작용 등을 하고 환자분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항염증 작용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주사에 적응증이 되는 분들은 연골 주사 치료를 정기적으로 맞게 되면 이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어떤 주사 치료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내가 정말로 퇴행성 관절염이 맞는지, 혹은 관절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아픈 것은 아닌지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내리고 그것에 맞는 관리와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환자분들이 잘 유념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서울병원 관절센터장 정명곤 원장이었습니다.